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 이시혁입니다. 자, 오늘은 실리콘 젤을 갖고 있는 여성, 또 이제 실리콘 젤이 파열이 된 경우, 임신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을 때 이 핵심적인 문제는 이것이 이제 태아의 위협이 되느냐,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느냐, 수유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수유를 받는 영아에게 넘어갈 수가 있느냐, 영아에게 어떤 이제 치명적인 건강상의 결함이 생기느냐. 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한번 정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에 미국에서 실리콘 젤의 안정성에 대해서 집단 소송이 일어났어요. 당시에는 뭐 멘토렐러가 이런 회사들은 없었고, 다우코닝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거대 다국적 기업이 실리콘에 관련된 모든 어떤 제품들을 사실은 다 만들고 있었고, 거기에서 유방에 들어가는 실리콘 젤도 이제 역시 만들고 있었죠. 미국은 이제 워낙 소송의 나라이다 보니까 집단 소송에 걸리고 뭐 이제 뭐 기업에 대한 어떤 뭐 이제 징벌을 갖다 뭐 요구하는 이제 그런 여론, 이제 언론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커지다가 보니까 다우코닝이 파산을 하고, 과학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자, 이 실리콘 젤 보형물이라고 하는 게 과연 시민사회에서,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자가 면역 질환, 뭐 류마티스라든가 루푸스라든가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어떤 질환들을 과연 만드는 게 맞느냐, 인간의 건강을 이제 실리콘 젤이 위협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는 한참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서는 그 전까지 없었던 아주 방대한 어떤 이제 거의 모든 자료는 싹싹 다 긁어 모아서 세이프티 오브 실리콘 브레스트 임플란트라고 해서 실리콘 보형물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워싱턴에서 1999년에 이제 출간된 책인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실리콘이 인체의 어떤 류마티스 등을 비롯한 자가 면역성 질환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리콘 보형물의 어떤 이제 기본적인 어떤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99년도 요때 이제 이미 사실은 나왔다고 봐야죠. FDA에서는 이제 그 후로도 한참을 이제 끌다가 워낙에 이제 소송도 컸었고 이제 여론도 이제 크고 하니까 쭉 이렇게 가가지고 2006년이 되어서야 이제 실리콘 젤을 재승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이제 그 검증에 대한 요구는 아주 그냥 이거는 끝까지 가요. 자, 인체에 해가 없어? 그래. 그러면은 아이한테는 문제가 없어? 태반 통과 안 해? 모유수유하는 데는 안전해? 이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못 보던 어떤 이제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이 과연 사고를 칠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이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 아니면 쫓아내든가. 쫓아낼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고를 친 적이 없고 범죄를 일으킨 적도 없고 뭐 이제 이러니까 야, 저거 철저히 검증해보자.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가 벗겨가지고 다 이제 뭐 조사를 해봐가지고 뭐 무기 손에 든 것도 없고 아무런 이제 뭐 해를 끼치는 것도 이제 없다는 거 다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경찰서에서 조사 다 받고 난 다음에 석방 됐어요. 석방된 사람부터 야, 그래도 제가 안전할까 과연 우리하고 섞여 사는 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실리콘 보형물에 대해서는 거의 발가벗기다시피 해가지고서는 죽어라 이제 주구장창 조사가 이루어진 게 사실이고, 사실상 이제 인류 역사에서 의료 부분에서 쓰였던 수많은 어떤 이제 뭐 메탈, 스테인리스 뭐 이제 뭐 또 플라스틱 같은 것들도 많이 쓰였는데, 고어텍스 이런 것들도 쓰이고, 실리콘 유방 보형물은 정말로 순환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탈탈 털고 이제 털고 또 털고 지금도 털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의심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러 학자들, 이거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만 달라붙어 연구한 게 아니고 뭐 생리학, 뭐 생화학, 뭐 생물학 뭐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의사들도 여러 명 이제 붙어가지고서는 연구들을 했죠. 모유수유에 대해서도 그래요. 실리콘이 직접적으로 이제 확산을 해가지고 이게 유방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유방의 실질 조직 내에 함입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보형물을 가진 모유수유 여성에서 유방 실질 조직 속으로 이제 스며들어오는 그런 일도 이제 보고된 바가 없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이제 나왔던 적이 있고요. 뭐 루고프스키 등의 이제 연구에서는 이제 보형물을 가진 여성들, 보형물을 가지지 않은 여성들 사이에서 피를 빼가지고서는 실리콘을 채취해보고, 모유에서도 이제 실리콘을 이제 채취를 해봤는데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차이들이 없더라는 거죠. 혈액이든 모유든 간에. 그 외에 뭐 이제 여러 뒤따른 연구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피와 모유에서 실리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실리콘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더라. 그 농도가 굉장히 이제 적은 양이었다는 거죠. 실리콘 보형물을 몸속에다 이제 유방 속에다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신적으로 이제 타고 퍼지지 않는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증명했다고 봐야 되고, 여러 번 증명해야죠. 좀 더 최근에 와가지고서는 뭐 이제 2003년도에 또 덴마크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있는데, 파열된 보형물을 갖고 있는 여성과 정상적인 보형물을 갖고 있는 여성 사이에서 임상적으로 검사를 했어요. 어떤 류마티스를 비교로 해가지고서 어떤 질병,
증상. 또 이제 어떤 단백질, 자꾸 면역 하니까 면역을 갖다가 이제 표지자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류마티스 내과 같은 데서 단골로 검사하는 것들인데, 그런 표지자 단백질의 어떤 농도, 여기서도 차이가 없다는 거죠. 파열됐다 그래가지고서는 면역 단백질의 어떤 농도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질병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더라. 결국은 보형물이 파열됐다고 하는 이 현상은 전신적으로 건강에 어떤 이제 위협을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 무해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보형물이 이제 파열이 됐다. 그러면 실리콘이 이게 약간 좀 물처럼 좀 흐를 수 있는 것들인데 좀 찐득찐득하긴 하지만은 얘네들이 그래도 몸속으로 이제 줄줄레 들어가서 이제 피를 타고 돌면서 사람 몸을 갖다 어디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주는 게 아니겠느냐. 특히 이제 동양적인 사고관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심한 게, 서양 쪽에서는 뭘 이제 먹어서 이제 먹는 것으로 건강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별로 없어요. 그런 개념이 별로 없는데, 한국은 건강을 먹는 거하고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안 그러는데, 이제 뱀을 갖다 이제 막 먹으면은 몸이 유연해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지금도 도가니탕 삶아 먹어야지 연골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 몸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이런 거를 이제 믿는 거죠. 철통같이 믿어요, 사실. 그래서 실리콘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유방소에서 새어나왔다 그러면 그게 전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분명히 줄 거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상당히 고정되어 있는 그런 관념이 있어요. 그거가 과학적인 어떤 연구를 대해서 들이민다고 하더라도 그 관념들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선입견과 어떤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관념들을 도저히 깨뜨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쭉 사실 오고 있는 거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정말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의 파열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인해서는 이제 인간의 전신적인 건강에 대한 무해하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수없이 많은 어떤 이제 그런 반복되는 어떤 이제 연구를 통해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걸 환자분들에게 인지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모유 속의 실리콘 농도를 이제 캐나다에 있는 어떤 의사가 이제 조사를 이제 해봤는데, 보형물 수술을 하신 분들의 모유를 채취해서 실리콘 농도를 재했더니 이제 요만큼 나왔는데, 이거는 너무 미량이라 가지고서는 특수 검사 장비가 아니면은 검출조차 못해요. 그런데 시중에 시판되는 영화용 우유가 있어요. 자, 이런 거에서 실리콘 농도를 갖다 재봤더니 0.7이더라. 왜 이렇게 나왔겠어요? 그런 거를 담아 놓는 그 용기 있잖아요. 그 용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제 무슨 종이컵, 우유 팩도 이제 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말이 종이지 속 안에 들어있는 거는 플라스틱이에요. 그 플라스틱에는 또 실리콘 같은 것들이 또 섞여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유 속에 어떤 이제 실리콘 농도가 또 이제 있는 거죠. 이게 또 사실은 이제 아주 높은 농도라고 할 수는 없는데, 실리콘 보형물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의 모유 속에 있는 실리콘 농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이제 영화용 분유 있잖아요. 재봤더니 이거는 4.4 이 정도 나왔다. 이게 몇 배 차이냐? 수천 배 차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런 거를 갖다 이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보형물 수술을 하셨다고 해서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서는 아이한테 이제 수유를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우리가 매일 먹는 거, 맨날 먹고 씹고 입에 넣고 이제 하는 것들이 실리콘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공식품에는 항상 그 가공 과정에서 실리콘에 노출이 돼요. 그만큼 우리가 건강에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실리콘이라고 얘기를 하는 성분 속 안에 들어있는 진짜 정체는 우리가 보통 이제 손으로 만지는 흙에서 나오는 이제 규소, 가장 핵심적인 원소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게 방사선 물질도 아니고, 지구상에서 제일 흔한 게 흙이죠. 흙에 제일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규소하고 산소 이런 것들이에요. 실리콘은 정말 싸고 정말 이제 여기저기 다 널려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원소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값이 첫째 싸니까 또 이제 워낙 많이들 이용을 하게 돼. 여기저기 많이 이용하는 거고. 소의 사료에도 실리콘이 들어가고, 우유를 처리하는 거품 방지제도 실리콘이 있고, 그런 거죠. 섬유유연제, 피존 이제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샤프라니 이런 거 쓰시는데, 거기에 실리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맨날 닿는 거, 이거 성분을 갖다가 이제 옷을 갖다가 벗어서 검사해 보면 거기 실리콘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맨날 씹는 껌도 실리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러 앤 베를린 뭐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얘기를 하기로는 산업화된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모든 이런 사람들이 실리콘에 대한 노출, 화장품 뭐 이런 거에도 뭐 늘상 들어있는 게 실리콘이니까 이런 실리콘에 대한 노출이 다양한 경로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친근한 그런 물질이죠. 뭐 애기들이 빠는 이제 젖꼭지, 공갈고 젖꼭지 뭐 이런 것들도 실리콘이고 애들 갖고 노는 장난감도 실리콘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고 심지어는 이제 영화나 아이들에게 소아과에서 이제 처방하는 대장이나 위장 등의 어떤 장애 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약들이 있어요. 애기들한테 많이 처방하는 약들 소아과에서 그런 약의 정체도 실리콘이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내가 보형물술을 받았는데 태반을 실리콘이 통과하면 어떻게 하느냐.